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혹시 그 유형 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따로 발표할 테니까. 자, 복소수라는 거의 시작은 허수의 발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실수.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도 그랬지만 오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3 과정은 실수까지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과정과 어떻게 보면 관련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앞쪽에 중학교 때는 음수의 제곱권은 없다라고 배우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음수의 제곱권이 있다고 배우기 때문에 지금 교과랑 이거 교과랑 헷갈려서 나중에 답 쓸 때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실수를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유리수와 하나는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수와 허수를 붙여서 가장 큰 수의 조합인 이제 복소수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복소수의 조합 자체가 숫자의 크기, 숫자의 모양 자체가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붙여서 만든 숫자가 복소수입니다. 단 i가 붙기 때문에 이거 허수가 된 거지만 b 역시 실수이며 a는 당연히 실수죠. 실수 플러스 실수 i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복소수가 되며, 이 i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유리수 범위는 아니지만 무리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를 만들어낸 거죠. 기호한 겁니다. 사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야 이 값을 표현할 수 있지, 사람의 머리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막 찾다 보면 뭐 소수점만 첫째, 둘째짜리는 계산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호화된 숫자.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중학교 때 없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허수의 탄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기호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그 중에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부르며 얘가 허수 단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허수의 기본 단위라 얘를 허수 단위라 부르죠. 루트 마이너스 1은 앞으로 i로 바꿔 쓴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되더군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으로 쓰는데, 이 루트 마이너스 6은 루트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가 되기 때문에 루트 안의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결과적으로 바깥에 i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루트 바깥에 i가 있는 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안의 숫자에 음이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허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순허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 보통 기타 허수라고 하는데, 기타 허수는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실수도 있고 복소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이런 모양의 기타 허수고, 순허수는 0 플러스 5i, 0 마이너스 2i 이런 것처럼 0이 생략돼서 순수하게 허수 부분 i만 남아있는 이런 경우를 순허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도 더군다나 더 이상은 그냥 실수로 만족하면 안 되고, 실수는 2 플러스 0i처럼 뒤에는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이런 숫자를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고,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숫자는 순허수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었죠.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실수는 복소수이다. 실수는 당연히 복소수죠. 맞는 말입니다. 3의 허수 부분은 0이다. 보통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여기를 실수 부분 혹은 실수 부라고 부르고, i 앞에 붙어있는 b를, i까지 포함하는 게 아닌 i 앞에 있는 b를 허수 부 혹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3의 허수 부분, 3이라는 실수값은 3 플러스 0i를 생략한 거라고 그랬고, 여기에 허수 부분은 0이 맞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i는 허수이다. 당연하죠. 순허수입니다. 1 마이너스 5i의 실수 부분은 1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이다가 맞는데 플러스 5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값이죠. 마이너스 5이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며,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는 모두 실수이다. 그렇죠. 허수가 0이 되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a 플러스 0i, 결국은 실수 a만 남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실수가 된다. 얘도 맞는 말이다. 는 표현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워. 복소수에 4층이 나타나라는 얘기죠. 그냥 분배하십니다. 분배. 마이너스 분배. 나머지 그대로. 그럼 2 플러스 14i 플러스 5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 플러스 6. 그래서 i는 마치 이게 i가 숫자이긴 하지만 문자처럼 동량 처리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모으시고 허수는 허수끼리 모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i 빼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앞쪽 거 계산하게 되면 13 플러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1i. 네, 그래서 13 플러스 11i.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냥 문자처럼 그냥 취급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저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풀이는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는 직접 z를 대입하는 겁니다. 1 플러스 루트 3i를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2 얘를 계산하시나 들으시죠? 그럼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합의 제곱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서 2배니까 2 루트 3i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루트 3을 제곱하면 3인데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치?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2. 그래서 지워질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가 지워지고 이쪽 2 루트 3i, 이쪽 마이너스 루트 3i가 지워지고 남은 건 1 빼기 3.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풀이가 첫 번째 풀이며 추천하고 싶은 풀이는 이제 두 번째 풀이죠. 저기 있는 1을 좌변 이항을 하게 되면 z-1은 루트 3i가 돼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z-2z 플러스 1은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지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z 제곱 마이너스 2z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죠. 얘랑 똑같은데 뒤에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가 붙으려면 이쪽에다 1을 더해야 되거든요. 등식의 성질에 좌변에 1을 더하면 우변도 1을 더한다. 따라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어떤 쪽은 상관없는데 보통 저런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짜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도록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오도록 짜맞춰져 있는 식이라 실수를 좌변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실수 호수를 분리한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저런 관계식의 유사한 꼴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히 짜맞추시면 답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는 여기죠. z제곱이 음의 실수.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복소수 z의 정체는 뭐였나요? 수너수입니다. 이거 저번에 아마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복소수를 표현할 때 그 복소수 z가 복소수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복소수 z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저 복소수 z가 순허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었죠.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법은 실수일 때는 b가 0입니다 라는 뜻이었고 순허수일 때는 a가 0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b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와 허수를, 순허수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커나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복소수 z는 실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이게 음수가 나와요. 음수를 우리가 보통 음의 실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런 거예요. 루트 3이라는 무리수를 제곱하면 3이라는 유리수가 되죠. 양의 실수, 양수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2i라는 이 순허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지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지만 0 이상의 양수가 되지만 순허수를 제곱하면 보신 바와 같이 음의 실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표현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이 켤레 복소수 기억하죠? 어떤 복소수 z가 2 플러스 3i였어요. 그럼 그 복소 z에 이렇게 위에 짝대기를 그으면 이 짝대기의 표현이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서 실수 부분은 놔두는데 허수 부분의 보와 반대인 복소수를 우리가 짝이 된다고 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켤레 복소수끼리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죄송해요. 나중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보통 이 켤레 복소수죠. 근데 이 z를 실수로 표현해 볼게요. 2 플러스 0i 물론 플러스 0i는 생략하는데 의도상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복수 z의 켤레를 취하게 되면 2 마이너스 0i가 됩니다. 근데 2 플러스 0i나 2 마이너스 0i는 어차피 서로 생략되는 부분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z랑
그 복소수에 켤레를 취했는데 알고 보니 답이 똑같아. 그럼 그 얘기는 그 복소수 Z는 실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순허수입니다. 0 플러스 5y였다고 칩시다. 그럼 복소수 Z의 켤레를 취하게 되면 0 마이너스 5y가 돼서 알고 보니 네, 둘은 무슨 관계죠? Z랑 Z반은 서로 부가 반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Z와 Z반은 서로 부가 반대라 같은 값이긴 한데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Z와 Z반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해도 자기랑 똑같아. 그럼 이건 실수라는 뜻이고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취했더니 부가 반대로 바뀌어. 그럼 이건 순허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표현이 이제 이걸 이항한 겁니다.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Z-Z바 얘는 0이 되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Z 플러스 Z바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복소수 Z의 켤레를 빼서 0이 된다는 뜻은 그 복소수는 실수라는 뜻이며 복소수 Z의 켤레를 더했더니 0이 된다는 뜻은 그 복수 Z는 순허수였다는 뜻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올지는 몰라요. 주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1번과 2번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가끔 좀 어려운 문제나 보기 골라내는 문제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럴 때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빨리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정체를 눈치를 채셔야 되죠. 이걸로 막 헷갈려서 막 써보고 밝히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 표현이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된다. 여기 표현은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허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복소수 Z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항상 분리해서 쓰는 거를 제일 1단계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거야. 실수 허수를 구분해 쓰는 거. 근데 이건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여기는 x에 2-i 실수와 허수 같이 붙여져 있고 얘도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전개하라는 뜻이에요. 2x 마이너스 xi 플러스 2i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얘를 실수는 실수끼리 그러니까 i가 없는 것끼리 모아주고 i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구분하는 상태가 되죠. 근데 문제를 원했던 이 복소수 Z는 순허수이기 때문에 순허수가 되는 조건은 이거죠. A는 0, B는 0이 아니다. A는 0, B는 0이 아니다. 따라서 2x-6이 0. 동시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그럼 x값은 3. 여기는 x가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2가 아니면 저 3의 숫자는 당연히 3이죠. 뭐. 3은 2가 아니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 x는 3이 정답이다. 아셨습니까? 네.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 내용을 꼭 필요하다면 이제 여러분 교재나 이런 데 잘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전에 한 겁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식이기 때문에 분배를 한 다음에 모아야죠. 오른쪽은 건들 게 없네요. 실수, 허수 구분이 잘 돼 있으니까 왼쪽만 잘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i 없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또 i가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3i. 그럼 i가 있는 것, 마이너스 x, i 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i. 이게 3 마이너스 5y. 근데 우변 보니까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내시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럼 이거는 둘 다 양으로 바뀌니까 x 플러스 2y. 이렇게. 그럼 정리했더니 실수 부분인 2x 마이너스 3y는 3이 되며 동시에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랑 같은 거니까 이 값은 5가 된다. 연립방식 푸는 거죠. 아래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3y는 3, 2x 플러스 4y는 10.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7, y값은 1. y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x는 3. 둘을 곱하면 x, y는 3. 이렇게 처리가 되지요. 수형 쭉 먼저 한 다음에 알파 값이 1 플러스 2i, 베타 값이 2 마이너스 5i에 대해서 얘를 계산하시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다 분배한 다음에 저기 알파, 베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알파의 켤레복소수 알파바죠. 베타의 켤레복소수 베타바입니다. 둘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바 같아요. 그러니까 켤레는 이렇게 하나씩 분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모일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찢어도 되고 하나 모아도 되고. 켤레의 덧셈이나 덧셈의 켤레나 답은 똑같다는 거죠. 이건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얘랑 같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얘랑 같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얘기는 베타바 분의 알파바를 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한꺼번에 이래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를 동시에 취해도 되고 단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나누는 건 항상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조건만 만족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다 켤레가 분배됩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이 아직 수학을 다 안 배워서 그렇지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조건인 게 수학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모두 적용되는 수학적 기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고3 때까지 수학을 다 배우고 나면 딱 두 개가 있을 거란 걸 알 겁니다. 얘랑 나중에 극한 배우다 보면 극한은 수렴하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 얘랑 극한 빼놓고는 다 적용이 안 돼요. 덧셈, 뺄셈 되는데 곱셈, 나눗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 되는. 그럼 이 문제도 그래요. 여기를 저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도 되겠네 그러면? 뺀 다음에 켤레 취하지 말고 켤레 취한 다음에 빼지 말고 뺀 다음에 켤레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소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켤레란 얘기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해 봅니다. 1 플러스 2i 거기다가 2 마이너스 5i 베타를 뺍니다. 그럼 1 플러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5i가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돼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켤레를 취하면 여기에 켤레를 취한다는 얘기는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를 취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켤레끼리 곱하면 이건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켤레끼리 곱하면 z와 z바를 곱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켤레끼리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된다고 공식 우리가 외웠었죠. 여기 실수 부분은 a입니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하나씩 다 분배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정답은 10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하겠죠. 직접 대입하거나 분배하거나 이거보다는 얘를 빠르게 이렇게 하나의 복소수로 처리하고 앞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얘가 켤레랑을 빨리 눈치채고 켤레끼리 곱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최대한 이 풀이가 제일 간단한 풀이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7i였어요. 그럼 얘는 7로 바꿔야 되겠죠? 7i. 얘도 7i. 이 부분이 바뀌죠? 7의 제곱으로. 그래서 50이 정답이 됩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네요. 일일이 대입하기는 귀찮지 않을까요? 일일이 대입하기 귀찮아요. 둘을 잘 보니까 둘은 무슨 관계죠? 켤레 복소수의 관계네요. 그럼 미리 이걸 통분해 봅시다.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이 정도 통분할 수 있죠? xy는 쉬워요. 저 켤레끼리 곱하라는 뜻이니까 아까 배웠던 공식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10 xy는 10인 걸 알겠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거를 그냥 넣어도 돼 물론 그냥 넣어서 제곱해도 되겠지. 근데 또 우리가 이런 거 알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물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로 가는데 뭐 아무래도 빼기보다는 더하기 계산이 편하니까 둘을 더합시다. 그럼 플러스 i 마이너스 i는 더하면 지워지고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xy 아까 10이었죠? 20 얘는 마이너스 11 답은 10분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겠네요. 지랄한다 또 36 네? 녹화한 거? 네. 16 이게 16
5분의 8.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복수 Z와 켈레 복수 Z 바에 대한 옳은 것만 고르시오. Z 플러스 Z 바는 실수이다.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 정도 난이도인데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되면 이거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앞에서도 했었던 거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Z 플러스 Z를 이런 경우는 미리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Z 바는 A-BI. 그래서 Z와 Z 바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2A가 돼요. 근데 2A는 실수가 맞잖아. I가 없으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다. 라가 되고. Z가 허수이면 Z는 Z 바이, 마이너스 Z 바이다.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Z와 Z 바의 부가 반대로 바뀐 거는 순허수이다. 여기 순자가 빠졌어요. 순자가. 이게 만약 순자가 있으면 이거 맞는 말이 돼요. Z가 순허수이면 Z랑 Z, 마이너스 Z 바는 같다는 맞는데 이게 지금 순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허수에는 순허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니? 이런 것도 있잖아. Z에 1 플러스 I. 그럼 Z바는 1 마이너스 I. 근데 마이너스 Z바는 여기 음수 붙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얘랑 같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허수일 때는 같아. 근데 순허수가 아닌 일반 허수일 때는 이거 같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순자 안 붙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거고. Z 곱하기 Z바가 0이면 Z는 0이다. 어디다 쓸까요? Z 곱하기 Z바. 앞에 배웠잖아, 공식.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된다. 근데 걔가 0이면, 그럼 얘가 0이면, 어쨌든 AB는 실수잖아요?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A도 0, B도 0, 이 조건밖에 없죠. 둘 다 0이 됩니다.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면 제곱에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둘 다 0이다. 그럼 A가 0, B가 0이니까 A 0, B 0을 대입하게 되면 Z는 0 플러스 0i, 0이 된다. 맞는 말이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수를 계산하시오. 이걸 일일이 대입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이죠. 조금 요약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수분해를 배운 적 있죠? 이것. 얘를 잘 보니까 이건 알파 바로 묶여. 알파 플러스 베타. 나머지 두 개. 항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죠. 얘는 베타바가 묶여요. 그럼 나머지 알파 플러스 베타. 공통부분 나왔네. 또 묶을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여기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켤레로 봐도 된다. 그럼 얘랑 더한 값에 그 켤레를 곱하는 뜻이죠. 그럼 알파와 베타를 더합시다. 바로 더하게 되면 3 플러스 i가 되네요. 그럼 거기에 켤레는 3 마이너스 i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수분 3의 제곱 9 플러스 1 정답은 10.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아까랑 비슷한 형처럼 묶어서 처리가 좀 편합니다. 그 켤레인 Z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도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상태에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이걸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복소수가 i가 있는 부분과 i가 없는 부분을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이 Z가 복소수인 상태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분배하게 되면 이 Z 안에는 허수 i가 포함될 수 있죠. 그럼 3 곱하기 허수 i가 포함될 수 있는 식을 곱하다 보면 이 자체도 실수일 수도 있지만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어분은 이걸 그냥 분배만 하면 실수어수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분배되어 있는 상태라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된 거래요. 그럼 의미를 가지려면 Z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A 플러스 2BI라고 과감하게 미지수를 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Z반은 A-BI라고 과감하게 미지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이제 직접 분배해요. 3-I 곱하기 A 플러스 BI 플러스 2i 곱하기 A-BI 그게 3 플러스 7i랑 같다.
선생님 미지수 두 개인데 이게 식 하나에 미지수 두 개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식은 안 하지만 이건 미지수를 정리하다 보면 실수 부분의 값은 3이 되고 허수 부분의 값은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식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분배해 봅시다. 근데 일일이 분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붙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붙죠? i 빼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붙죠? i 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조심해라.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이게 플러스 b로 바뀌죠. i 제곱 음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i가 붙어요. 그러면 i 빼면 플러스 2a가 여기 붙고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2bi 제곱인데 i 제곱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b의 부를 반대로 바꾸니까 플러스 2b 1이 가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실수 부분 3과 같아야 되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 7과 같아야 됩니다. 연립방식 푸시는 거예요. 그럼 3a 첫 번째 식은 3a 플러스 3b가 3이니까 a 플러스 b 값은 1이 될 테고 여기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3b 얘가 7 위아래를 빼게 되면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2b 7에서 1 빼면 6 b 값은 3 b3을 집어넣어서 넘기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복수 z를 구하는 문제니까 z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 허수 부분 3 이렇게 켤레 복수 z가 구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거였잖아요. i 위에 지수가 붙는데 그 지수가 4의 배수 4로 나눴더니 나머지 1 남으면 4로 나눴더니 나머지 2 남으면 지수가 4로 나눴더니 나머지 3 남으면 지수가 4의 배수이면 그러면 이 답은 i가 되고 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답은 마이너스 i가 되고 이 답은 1이 된다. 그 지수가 홀수이면 순허수가 답이에요. i 아니면 마이너스 i. 지수가 짝수이면 실수가 됩니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짝수 중에도 4의 배수 짝수면 1이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뭐 2나 6이나 10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죠. 4로 나눴더니 나머지 1 남으면 i, 나머지 1이 아닌 홀수가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성질에다가 그 다음은 i는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차례대로 더하게 되면 이 값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4개씩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꼭 차례대로 순서 있게 1, 2, 3부터 더하려는 규칙은 없어요. i의 뭐 7제곱 더하기 i의 8제곱 더하기 i의 9제곱 더하기 i의 10제곱 그냥 순서대로만 시작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4개의 지수가 동시에 나왔을 때 있죠. 그럴 때는 i의 7제곱부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 3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 i. i의 8제곱 4의 배수니까 플러스 1. i의 9제곱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죠? 플러스 i. i의 10제곱 4로 나누면 나머지 2가 남는 짝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요. 어차피 0입니다. 그러니까 4개씩 더하면 무조건 짝지어져서 0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원래 1 끼고 해도 되는데 원래 1이니까 1이 아니면 끼면 안 되지만 1이기 때문에 껴도 돼 사실. 왜냐면 i의 100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i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 1은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i의 4의 배수 형태. 근데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이 앞에 꼭 1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저 실수는 빼고 나머지를 봅시다.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플러스 쭉 해서 i의 100제곱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인데 이게 요령이라고 그랬잖아. 앞에서 4개씩 묶다 보면 뒤에서 혹시는 딱 떨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앞에서 묶다 보면 뒤에 큰 지수가 몇 개 남아요. 그럼 그 큰 지수 남는 거를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게 i의 배수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서 이게 i인지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i인지 플러스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앞에서 4개 묶든 뒤에서 4개 묶든 어차피 4개씩 묶으면 다 0이라며. 그럼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요. 4개씩 또 4개씩 또 4개씩 묶다 보니까 이게 총이 항이 몇 개냐면 총 i의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 총 항이 100개죠. 100을 4로 나누면 몫은 25. 이런 4개 묶음이 총 25번 나오고 나머지가 안 남아요. 그럼 이게 묶음이 가로가 25번에 0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0은 25번 더해도 어차피 0일 거라 이 정답은 1일 거겠죠. 앞에 쟤만 남으니까. 됐니? 근데 이게 문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i의 뭐 87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 1 빼고 이렇게만 먼저 보자는 얘기죠. 보면 총 항이 87개, 87을 4로 나누면 21이 되고 나머지가 3 남아요. 그럼 이 얘기는 0이 총 21번의 가로에 0이 발생하고 3개 항이 남는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앞에서부터 가다가 3개이 남았으니까 뒤에서 3개 남았다고 해서 i의 86제곱, 85제곱, i의 86제곱, i의 80제곱 이렇게 3개 남았다고 보면 이걸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귀찮고. 근데 이걸 왜 이게 나머지 3개 남은 거를 굳이 앞에서부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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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에 3개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럼 너무 힘드니까 뒤에서부터 4개씩 묶으라는 얘기예요. 뒤에 4개, 뒤에 4개, 뒤에 4개 묶으니까 결국은 앞에서 3개 남을 거라는 얘기지. 앞에서 3개, 나머지 다 지워질 거고. 그럼 계산상 1 플러스 i,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답이 0. 이렇게 간단히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1까지 포함시키면 사실은 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꼭 1이 안 나오고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실수 1 때문에 헷갈리면 저 1 빼고 나머지 허수 부분에 묶인 것만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외워둘 공식들 1 플러스 i의 제곱 이건 얼마라고 그랬죠?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 답은 마이너스 i 맨 끝에 부른 게 답이에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맨 끝에 부른 얘가 답이야. i 그리고 켤레끼리 곱하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켤레끼리 곱하면 답은 실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거기다 추가로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야 사실은. 이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가 z야. 그럼 이 z 제곱은 분모는 2, 분자는 이 조합이죠. 1 플러스 i의 제곱 2i i네. 만약 z가 이렇게 나오면 z 제곱은 i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됐니? 이걸 옆에다 쓸까요? 이렇게 되면 z 제곱은 i가 된다. 근데 만약 z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그러면 z 제곱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얘네는 무조건 필히 공식 외워야 되고 얘는 추가로 꼭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이 답은 보나마나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맨 끝에 있던 이게 답이죠. i의 100제곱 4의 배수잖아. 답이 1 이렇게 답이 나오죠.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혹시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바로 수업 끝난 다음에 이게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뭐 필기할 거 있으면 따로 좀 필기하시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사실 다 이거야. 이건 반대 과정도 됩니다. 두 개의 루트를 곱할 때는 하나로 모아도 되고 하나로 모아야 되는 루트를 쪼갤 때도 각각 쪼개서 계산하면 돼. 단 이게 부호에 따라서 4가지 조건이 나오죠. A가 양, B가 양일 때, A가 양, B가 음일 때, A가 B가 양일 때, 그 다음에 A가 B가 음일 때, 이 3가지 조건은 전부 다 이게 됩니다. 근데 얘만 이게 안 되죠. 그치? 그때 아마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 곱하기 B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다 돼.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조건에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외. 그 예외 조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곱하는 거야. 안 곱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곱하긴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곱하기만 하면 답인데 이 어떤 케이스에서는 곱한 다음에 바깥에 루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또 추가로 이게 곱셈 했으면 나눗셈도 해야 되잖아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 혹은 루트 B분의 루트 A 얘가 루트 하나로 모은 다음에 B분의 A가 될 때는 다 그래 다. 근데 얘도 쟤처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루트 B분의 루트 A 걔가 마이너스 루트 모으긴 해. 모으긴 하는데 안 모으겠다는 뜻은 아니야.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 모으는 게 아니야. 모으긴 해. 근데 나머지 그냥 모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모으면서 바깥에 루트에 마이너스가 붙더라는 얘기지. 이 마이너스가.
얘네들이 붙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이 나눗셈인 케이스는 분자 있는 A는 0보다 같은 양수인데 분모 있는 B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등호 안 붙는다? 분모에 0이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B에는 등호 안 붙어요. 근데 A에는 분자는 0이 와도 되고 어쨌든 0보다 큰 양수가 온다. 0 또는 0보다 큰 양수. 이런 조건. 이 조건일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좀 헷갈리니까요. 곱할 때는 둘 다 음수. 나눌 때는 분자 양수, 분모 음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등호는 상황에 따라 다 붙는데 분모에만 못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문제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래요. 이것도 뭐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루트 2i 곱하기 루트 4i 이렇게 바꿔서 루트 안의 음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고 루트 얘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i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일일이 다 음수 끄집어내고 i 따로 곱하고 언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루트 안의 음수 루트 안의 음수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안에 둘 다 음수를 곱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두 개의 수를 곱해. 그럼 얼마예요? 8. 대신에 루트 안에 둘 다 음수를 곱할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계산상 무조건 붙여준다. 얘도 그렇죠. 루트 양수 분의 여기 분모에 루트 음수. 그럼 이 케이스는 루트를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4가 남죠. 아까 말했지만 안 붙이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부호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안 돼. 우리가 이거 처리할 때 부호를 반대로 안 바꿨잖아. 얘 양수, 얘 음수일 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 쓴다는 얘기는 이 부호 그냥 가고 이 부호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야. 바깥에만 마이너스 붙는 거지 안에 있는 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그 부호대로 가겠죠.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아. 마이너스 3분의 12로 모을 수 있어. 다음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바깥으로 빼야 되죠. 4a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됐고 여기는 이 음수를 바깥으로 빼면 i가 붙는데 루트산 2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고 얘도 플러스 2i가 되죠. 없어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문제 정답이 된다.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아셨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 일단 유형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질문을 받으려는데 시간상 질문 못 받겠는데?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영이 아닌 누수에서 AB에 대하여 이거 언제라고 그랬죠? 이거 언제라고 그랬어요?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될 때. 그럼 이거 배웠잖아요? 제곱루트 지우고 이번 시험 범위도 있었죠? 지운다. 1단계. 2단계. 복사에 쓴다. 3단계. 물어본다. A가 음수, B가 음수래. 둘 다 더하면 음수. 음수를 더하면 음수니까.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것도 사실 절대값 B는 루트 B 제곱과 같죠? 그럼 제곱루트 지운다. 복사에 쓴다. 물어본다. 음이래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 마이너스 A가 이 식의 제일 간단한 표현이다.